이렇게 오래된 책을 와 이거 진짜네? 이거 대동여지도 아니에요? 대동여지도 그런 느낌인데요? 100년간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민력. 민력? 책으로 그 달력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매년 이 한 권으로 한 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조선 밀력이라고 돼 있죠. 100년 전에 발행을 시작해가지고 네. 90년대 이전에는 집집마다 이 책들이 하나씩 다 있었을 정도로 약간 국민도서 그런 느낌이네요. 씨 뿌리는 날, 수확해야 되는 날 이런 어떤 다양한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이 책 속에 담았기 때문에 100년 전 스케줄러네. 그렇네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한 해의 농사를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조선민력이니까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가요? 1920년에 만들었다 치면 고종 일본 그렇죠. 일제시대 때네요. 딱 나오는 거. 일제시대 그때. 일제가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일제가 이 책을 우리 국민들 좋으라고 농사 잘 지으라고 줬을까요? 전 제일 소름 끼쳤던 게 이 지도예요. 일본의 옆에 우리나라가 있네? 그러네. 이렇게 지도를 그린 이유는 이게 한 나라다. 같은 나라. 이 모든 곳이 같은 나라니까 너희들은 같은 풍습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되게 무섭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시작할 때 사방배라고 돼 있죠. 네. 이 사방배. 이 사방배 뭐냐면 천황이 천지 사방에 요배를 드리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풍습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동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 책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일본들이 가지고 있던 야심 같은 것들을 군데군데 넣어둔 거예요. 저희 독립운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임시정부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가만히 보고 계시진 않았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렇게 일본의 야욕을 부리고 있는 정보지를 보면서 임시정부에서도 여기에 맞설 만한 밀력을 내놓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내놔야지. 1920년 새해를 맞아가지고 임시정부가 첫 번째 배포한 대한밀력이라고 돼 있죠. 그 중요한 것이 개천절, 독립선언일, 독립 돼 있죠.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를 한 기념비적인 달력이기도 하고 경성표준시를 본함으로 중국 북경시보다는 44분이 이르고 소름 끼쳐.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달력인데요.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 야욕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기계 같은 게 보이는 달력인 것 같고요. 지식으로 맞서는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정보력이나 이런 거에 더 취약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일제 그런 강압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임시정부 분들께서 본인들만의 정보와 기술력으로 이런 거를 만드셨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정보에는 정보로 맞서야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두 개의 밀력에서 얼마나 큰 정치적인 차이가 드러나는가. 한쪽은 국민들을 세뇌하려고 했고 한쪽은 독립 의지를 밝히려고 했고 이 차이만으로도 이 책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책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바로 뒤따라올 질문이 있죠. 일제강점기가 끝났어요. 해방이 됐어요. 어떤 책이 많이 팔렸을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와 이것도 제작진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역사? 장난 아닌데요? 자, 김성칠 역사학자가 쓴 조선 역사라는 책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뭘 가장 큰 고민을 했을까? 바로 역사였어요. 우리 역사가 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우리 역사는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김성칠 씨의 조선 역사가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 아픈데 우리말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해방됐으니까 우리말이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어,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어로 쓰여 있거나 한자로 쓰여 있는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 바로 한글이네요. 우리말로. 한글로 쓴 책.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하고 역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해방 직후에 바로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얼마나 걸리신 이거 쓰시? 많은 분들이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했나 네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제시대 때 쓴 거네. 그게 아니고 한 달 만에 온갖 사료를 뒤져가면서 한 달 만에 이걸 쓰신 거예요. 쓰셨다고요? 네. 밤낮으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출판 검열을 너무너무 일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책을 내고 심했었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복전에 출판사가 전체 45개가 있었는데 광복 후 1년 만에 150개가 됐고 아, 3배가 뛰었네요. 2년 만에 792개가 어머.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말을 너무 쓰고 싶었고 우리말로 된 책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해방되자마자 책을 막 찍어냈고 사람들도 책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뭔가를 못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이 시기에 나왔던 이 책들이야말로 정말 가슴 절절한 베스트셀러들이 아니었나. 우리말을 읽고 싶었던 사람들이 막 사서 읽었던 그런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까? 가슴으로 쓴 글이네요. 너무 감동이다. 아버지가 들고 온 조선 역사란 책에 빨려들어 밤새도록 읽고도 모자라 수업 시간에까지 읽다가 들켰다. 그 바람에 전교생 앞에서 10여 분이나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대군을 무찌르는 대목을 소리 높여 읽는 수모를 겪었다. 그 바람에 학생들은 그 책이 동이 나도록 모두 구입하였다. 이 신경림 선생의 일화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제가 아까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성칠 역사학자는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된 역사를 보여줘야 한다. 완전 그런 중요하죠. 사명감으로 한 달 만에 그걸 쓰신 거잖아요. 그 한 달 동안에 사투를 벌였을 이 작가의 어떤 마음 같은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1951년에 괴한의 습격을 받고 돌아가셔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 볼 때마다 만약 살아 계셨더라면 훨씬 더 중요한 저작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